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8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화학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화학 변화라고 하는 것은 화학 반응에 의해서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로 변하는 그러한 과정이 화학 변화라고 그랬어요. 그때 화학 변화가 되면 반응한 물질과 생성 물질의 그 성질이 전혀 달라지는 그러한 현상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중에서 어떤 물질들이 반응하는 것 중에서 산소가 관여되는, 즉 산소를 잃어버리든 산소가 떨어져 나가건 산소를 받아들이건 어떤 그 산소가 관여되는 화학 반응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화학 반응이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잠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산소에 의한, 산소와 관련된 반응, 즉 산화하는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 그대로 산화라고 하는 것은 산소랑 화합한다, 산소랑 만난다는 뜻이에요.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되돌린다는 뜻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무언가 원래대로 되돌릴 때 환원시켜라 그런 말만 쓰잖아요. 환원이라는 것은 원래로 되돌린다 라고 하는 얘기는 산소를 얻는 것이, 산소를 받아들이는 것이, 즉 산소를 만나는 것이 산화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환원이라는 것은 산소가 하나라도 줄어드는, 산소 비율이 하나라도, 그 물질에서 하나라도 줄어드는 그런 과정이 환원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산소가 이동하는 그런 화학 반응을 통해서 산화하는 반응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산화하는 반응은, 여러분들 이 단어는 수행평가의 한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렵진 않고, 수업 시간에 강의를 잘 들으면, 또 교과서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면 그 수행평가는 쉽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소가 이동하는, 산화하는 반응은, 자, 성질이 바뀌는 거니까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반응이니까 화학 반응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반응이, 화학 반응이 모두 다 산화하는 반응은 아닙니다. 어떤 거는 산화하는 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못하는 그런 또 다른 화학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하는 그런 화학 반응과, 또 산화하는 반응은 아니지만 그래도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화학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에서는 화학 반응 중에서 산화하는 반응과 산과 염기의 반응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즉 산과 염기의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또 뒷부분에 나오니까 다시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워야 될 내용이 산소와 관련되는 그런 반응, 즉 산화하는 반응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험 과정이 있네요. 여러분들 구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구리라고 하는 이 금속은 붉은색으로 표현합니다. 붉은색. 이 구리를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했어요. 가열하면, 여러분들 알코올 램프를 보면, 알코올 램프를 이렇게 보면 불꽃이 이렇게 있고, 자, 이걸 겉불꽃이라고 그래요. 겉불꽃. 안에는 속불꽃이라고 합니다. 심지가 있는 부분. 근데 이 겉불꽃은 보다시피 공기와 많이 접하고 있죠. 그러니까 산소를 많이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주로 산소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불꽃입니다. 반면에 속불꽃은 산소가 양이 적어요. 산소 양이 적으면, 여러분들 어떤 물질을 탈 때 잘 못하면 불완전 연소라고 그러죠? 뭐 끓음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특히 일산화탄소 생기고. 그래서 이 속불꽃은 산소 양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산소를 뺏어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자, 여기에서는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오늘 배우는 산화하는 반응을 구분하면 됩니다.
여기 구리라고 하는 붉은색 구리를 거풀구리에 가열을 했어요. 하고 난다 보니까, 구리색이 어떻게 변했냐면, 그냥 결론만 합시다. 검은색으로 바뀌었다. 자, 원래 구리는 무슨 색이라고 했어요? 붉은색인데, 검은색으로 바뀌었다. 색깔의 변화는 화학 변화의 일종이죠. 자, 그러면 이 검은색이라는 놈이 누굴까? 분명히 구리는 아닐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결국 구리라는 것이 나중에 붉은색의 구리가 나중에 검은색으로 바뀌었는데 이 검은색의 정체는 산화구리입니다. 산화구리라는 건 말 그대로 CuO입니다. 자, 원래 구리만 있었는데 여기에 CuO가 붙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Cu가 O를 가져가야 되겠죠. O라고 하는 것은 산소기체 중에서 O를 뺏어가야 됩니다. 여기 산소기체죠. 우리 물질로 반응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결국 구리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산화구리가 됐는데 구리 옆에는 산소가 붙었습니다.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구리 옆에 산소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 구리가 산화구리로 되는 이 과정은 산소를 얻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을 산화라고 합니다. 산화. 반대로 산소와 분리되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환원. 자, 그럼 여기 볼게요. Cu가 CuO로 됐습니다. 자, 이 과정은 구리가 산소를 얻어야만 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산화입니다. 산화. 자, 이번에 이 산화구리라고 하는 것을 속불꽃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구리가 생성이 됩니다. 구리. 그래서 CuO가 다시 원래 구리로 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원래대로 산소가 떨어져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 CuO가 Cu로 되는 이런 거는 환원이라고 표현합니다. 환원. 자, 눈으로 봤을 때 산소가 하나라도 더 붙으면 산화고 산소가 하나라도 떨어져 나가면 환원이라고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돼요. 그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산화라는 것은 산소와 결합해서 된 건데 이러한 물질을 산화물이라고 합니다. 산화가 되어서 생긴 물질, 산화물. 그 다음에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이것처럼 CuO가 다시 Cu로 됐네요. O가 떨어져 나갔죠. 환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 보면 CuO가 있는데 나중에 CO2가 됐네요. C 옆에 O가 하나 있었는데 CO 옆에 두 개 있네요. 하나로 늘었죠. 그럼 이건 산화입니다. 산화. 그래서 산화와 환원은 이것처럼 산소에 의해서 산소와 관여되는 그런 반응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그림으로 잘 나와 있네요. 원래 구리로만 되어 있었어요. 붉은색이죠? 여기인데, 산소가 원래 붉은색은 아니고, 자, 산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소 기체를 표현했습니다. 자, 연소시키면, 이것처럼 여기 떨어져 나옵니다. 이게 떨어져서 얘들이 여기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붙었는데 굉장히 빽빽하게 밀집돼서 형성이 되었죠. 하여튼 얘 정체 이름가 누구냐면 산화구리입니다. 자, 그러면 산화가 되었다고 그러죠. 구리가 산화가 되어서 산화구리가 되었어요. 반대로 이렇게 붙어 있었던 놈이 나중에 다시 보니까 만약에 어떤 물질을 집어넣었어. 일산화탄소 집어넣으니까 원래 구리가 됐네요. 구리. 산소가 어디로 갔겠죠. 이 산소는 여기 있던 산소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하나 더 늘었죠. 얘가 뺏어간 거예요. 여기 있던 산소를 얘가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질이 생겼습니다. 자, 이 과정도 산소가 드나들었기 때문에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철이라고 하는 건 물질인데, 철이 나중에 보니까 Fe2O3로 됐네요. 자, 이 과정은 잘 아시다시피 산화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Fe2O3가 Fe2로 된다. 이렇게 되면, 자, 환원이 됩니다. 환원. 일단은, 산소가, 눈으로 봤을 때 산소가 떨어져 나가고, 붙는 것만 가지고 산화 환원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립하기 바랍니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산화, 분리되는 것을 환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죠. 자, CU가 이렇게 되네요. 뭐가 되겠어요? 한 글자만 쓸게요. 환원입니다. 환원. CO가 CO2로 됐네요. C 옆에 산소가 하나 있었는데 두 개가 됐죠. 이거는 산화입니다. 산화. 자, Mg가 Mg5로 됐습니다. 산소 늘었죠. Mg를 기준으로 하면 산소가 늘어났죠. 산화가 되겠네요. CO2가 C로 됐네요. 산소가 어디 갔을까요? 자, 이거는 환원입니다. 자, 얘는 산소가 어디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Mg가 산소를 뺏어간 것이죠. 그래서 산화 환원은 아직까지는 산소에 의한 산소를 얻고 잃느냐, 이것을 화학식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 쉽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되는 예 또는 환원되는 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찾아보고, 그리고 이것을 화학 반응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내 보세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사해보라고 그랬는데, 과제는 아닙니다. 과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여러분들 관심 있어서 조사한 학생이 그 조사한 거 가지고 제출을 하면, 여러분들, 교과 세특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 세특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조사해 볼 수 있도록 한번 권유 한번 해봅니다. 산소와 결합하는 예, 산화예 또는 환원예, 뭐 이런 것 등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조사해 보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여러분들이 얼마큼 조사를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교과 세특에 쓰려고 합니다. 원격 수업이 아니면 실제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을 볼 텐데, 원격 수업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분들 에 대해서 써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말고 관심 있는 학생만 해보도록 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여기 안 하고 왔네요. 자, 산화구조라는 것이 있는데, 얘가 CU가 됐어요. 산소가 떨어져 나왔죠. 그 다음에 C가 있는데 CO2가 됐죠. 환원이라고 그랬죠. 이건 산화고 환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둘 것은, 산화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얻는 거예요. 환원이라는 것은 산소를 잃는 겁니다. 그러면 산소를 얻으려면 누군가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산소를 주면 누군가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산소를 주고 받는 개념이 산화환원인데, 반드시 주면 받아야 되고, 받으려면 줘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산소를 얻는 것이 산화, 산소를 잃는 것이 환원인데, 이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이것처럼, 한쪽이 환원이면 한쪽은 산화가 됩니다.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여기를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기 그냥 쉽게 산화, 그리고 또 되돌아오는 과정을 환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자, 또 산화환원의 동시성이라고 합니다. 산화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Fe2가 Fe2O3로 되는데 산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Fe2는 옆에 산소가 붙었네요. 어떻게 됐어요? 산소를 어디로부터 가져왔죠. 근데 여기서는 산소를 줄 수 있는 놈이 얘죠. 얘. 자,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환원이 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산소는 2개예요, 2개. 근데 여기 보니까 산소가 철에 2개에 대해서 산소가 3개니까 1.5개꼴이죠. 그러니까 감소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산화환원, 이렇게 한쪽 산화하면 한쪽은 환원이 된다. 그래서 산화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자, 하나 다시 볼게요. 이러한 경우에는 환원, 산화가 딱 구분이 되죠. 물질이 2가지인데. 그런데, 자, 이러한 경우에는 산소를 얻고 산소를 잃어야, 또 산소를 얻고 산소를 잃는 것이 확실히 구분이 되어야 산화환원이 쉽게 구분이 되는데, 이거는 정작 주인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고받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자, 그럴 때는, 자, 일단 CU가 CU로 된 거는 산소가 늘어났으니까 산화인 거 확실하죠. 자, O2가 이 두 놈이 한 가지 물질을 만드니까 얘도 이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관여가 되죠. 근데 O2가 나중에 CuO에 O로 됐네. O가 이렇게 2개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는 CU, 하나는 O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 산소의 비율을 보니까 2개에서 하나로 줄어든 경우죠. 그러니까 자, 산화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얘가 산화면 이렇게 되는 과정은 환원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것이 산화잖아요. 환원이잖아요. 환원. 그렇죠. 그럼 CU가 CU로 되는 속붙고 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CU가 CU로 되는 이 과정은 산소가 떨어져 나왔으니까 환원입니다. 그 산소 떨어져 나온 산소는 여기 있네요. 여기. 그러면 CuO가 하나 있었다가 비율을 보니까 여기 O가 2개 됐네요. 이건 산화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산화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산화환원의 동시성을 따지다 보니까 좀 복잡한 이러한 과정도 있네요. 여러분들은 산소가 늘어나면 산소가 확실히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환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은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입니다. 잠깐 교과서를 쭉 넘겨서 190쪽으로 넘어가겠어요. 190쪽엔 왜냐면 우리 앞에서 생명과 지구 환경을 바꾼 그런 몇 가지 화학 반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광합성이 있었고, 광합성, 또 하나 연소 반응이 있었고, 또 철의 재련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이 세 가지 반응이 모두 산소와 관계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자, 오늘 산화환원을 배웠기 때문에 얘들 모두 산소와 관련되는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자, 오늘은 화학식을 통해서 산화환원을 구분할 수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반응을 산화환원으로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90쪽에 광합성부터 보겠어요. 자, 지구가 처음에 생성됐을 때는 뜨거운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슬슬 바다에서부터 생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바다에 남세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얘는 광합성을 하는 그러한 식물이죠. 식물성 광합성 생물인데, 광합성을 하면 산소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산소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소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산소는 다른 물질과 반응을 잘 합니까? 여기저기 기존에 있던 물질과 반응을 했을 거예요. 최고가 또 반응도 해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산화물을 만들었습니다. 자, 산소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산소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생물들이, 호흡을 위해 필요로 하는 생물들이 호흡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산소에서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생물들이 개체수가 늘어난 거죠. 늘어나서 많은 생물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이 이때 시작하게 되었다는 건데요. 일단 오늘 배운 것은 광합성을 통해서 산화환원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이라는 것은 CO2하고 H2O를 흡수를 해서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되겠죠. 흡수를 해서 영양분하고 포도당과 같은 영양분하고 산소 물을 내보내는 그러한 과정이 광합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산화환원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어요. 산화라는 것은 산소가 늘어난 거죠. 여기 산소 위에 원소를 주인공으로 생각합시다. 여기서는 산소 위에 원소, 첫 번째 원소가 탄소가 있죠. 탄소가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보니까, 탄소 옆에 탄소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처음에도 탄소 옆에 산소가 있었고, 두 번째도 탄소 옆에 산소가 있었죠. 이때는, 하여튼, 탄소 옆에 산소의 개수가 변했기 때문에 산화환원에 관계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설정한 이 C, 주인공이라고 생각한 이 C, 이 원소의 옆에 있는 산소와 개수 비를 보면 돼요. 자, C에 대해서 산소가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는 C6, H12O6인데, 이거는 빼고, C가 6개당 산소가 6개예요. 그러면 1대1이죠. 이거 1대2니까 산소의 비율이 줄어들었죠. 그럼 환원입니다, 환원. 그래서 CO2의 C가 포도당의 C로 될 때, 이거는 환원되는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또, 여기 H2에 O가 있었네요. 이거는 변화가 없으니까, 달라진 것만 따지면 돼요. H2O가 있었는데, H2에 O, 산소가 하나 있었죠. 여기는 그냥 딸랑 O가 두 개네요. 자, O가 비율이 커졌죠. 산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산화는 산소 개수 또는 산소 비율로 따지면 되는데, 늘어나면 산화, 줄어들면 환원이다. 자, 여기 호흡이라는 것이 있네요. 호흡은 광합성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화, 이것은 환원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화석연료, 석탄, 석유, 가스 등을 통해서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교통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이것처럼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죄송합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일상생활에 큰 편리함을 주게 되었는데, 이때 화석연료를 태워야 됩니다. 태우는 것을 연소라고 그러죠. 연소는 말 그대로 산소랑 만나는 거예요. 산소랑 만나서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열과 빛을 내면서 변해버리는 것을 연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쇠가 녹쓰는 것도 산소랑 만나는 건데, 이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긴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죠. 이건 연소라고 표현을 안 해요. 산화됐다고 그러지. 근데 연소라는 것은 순식간에 빠른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연소도 산화의 일종입니다. 자, 여기 화석연료가 있어요. 화석연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메테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LNG 가스, 도시가스 주 원료로 사용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자, 이 메테인이라고 하는 것이
태우면, 연소시키면 나중에 생성물이 두 개가 생깁니다. 그때 CH4가 CO2로 됐네요. C를 주인공이라고 본다면 C가 나중에 여기 C가 있는데 C 옆에 H만 있었죠. 근데 여기 산소가 달라붙었죠. 자, 산화라는 것을 여러분들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려운 얘기지만 어떤 물질이 수소를 잃어버려도 산화입니다. 여러분 헷갈릴까봐 이건 안 하지만 수소를 잃는 것도 산화예요. 여기 뭐 CH4인데 C가 나중에 수소가 없어졌네요. 이건 산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따지지 말고 산소 개수로 따집시다. 산화입니다. 자, 반면에 O2가 있었네요. O2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H2 요걸로 O2가 H2의 O로 바뀌어 버렸네요. 자, 이거는 산소가 환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산화 환원, 화석 연료가 연소가 되는 것도 산화 환원의 한 반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철의 재련.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철은 순수한 이게 철이잖아요. 이 순수한 철로 존재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철은 산소랑 결합을 잘하기 때문에 산소랑 결합된 물질로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순수한 Fe를 이렇게 뽑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산소를 분리시켜야 되겠죠? 떨어뜨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산소를 이렇게 뽑아내는 이런 과정을, 순수한 철을 뽑아내는 과정을 철의 재련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용광로처럼 이것처럼 뜨거운 곳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물론 Fe2O3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Fe를 재련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다양한 물질을 집어넣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철의 재련, 즉 철의 순수한 Fe를 뽑아내는 그 과정에서 이것이 산화환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만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뜨거운 곳에다 철을 막 넣고 여기다 여러 가지 물질을 집어넣습니다. 철이 재련 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을 집어넣으면 일차적으로 이제 가스는 공기부터 가볍게 나오고 뜨거운 바람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화학 반응이 이루어져서 순수한 철은 나오고 나머지 불순물 철 이외를 여기는 불순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 같은 그런 물질이 아니라 여기서 나온 불순물도 도로 포장하는 데 쓰기도 해요. 하여튼 자,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깊이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철을 적당히 탄소와 섞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100% 철은 물입니다. 근데 물러서 이렇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여기다 탄소를 섞게 되는데 산소 얼마큼 섞냐에 따라서 뭐 연철, 강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하여튼 자, 이 철을 얻어야만 뭐 탄소를 섞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철로서의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철을 이렇게 얻어내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철을 얻어내는데 화학식을 통해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일어나집니다. 자, 그걸 설명할게요. 자, 철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런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Fe를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것처럼 일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왜?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로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죠. 즉 산소를 뺏어가서 CO2가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일산화탄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용광로에다 집어넣을 때 탄소를 코쿠스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집어넣습니다. 코쿠스 주성분이 탄소예요. 탄소 집어넣어서 연소시켜주면 CO가 되고 이 CO가 이 CO입니다. 그래서 이 CO가 있어야 Fe2O3에서 Fe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 과정이 모두 산화하는 반응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용광로에서라는 그 과정보다는 산화환원을 구분할 수 있는 그것만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자, 볼게요. C가 CO로 됩니다. 산소가 늘어났습니다. 산화죠. O2가 O로 됩니다. 산소 개수 줄었죠? 비율이
이건 환원입니다. 환원. 자, 이렇게 생긴 CO는 여기로 옵니다. 자, 용광로 속에서 Fe2O3와 CO가 반응하게 됩니다. Fe2O3가 CO 반응해서 나중에 Fe2로 바뀝니다. 산소가 떨어져 나왔죠. 환원입니다. 반면에 이 CO가 여기 있던 산소를 가져가서 CO2가 돼서 산소가 C를 기준으로 하면 C가 O가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O가 두 개 꼴로 바뀌었죠. 그래서 산화가 됩니다. 자, 결국 철의 재련 과정은 우리가 방금 배웠던 산소에 의한 산화 환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이다. 그래서 이 산화 환원 반응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화학 반응이 산화 환원 반응은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냥 특별히 조사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처럼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산화와 환원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앞에서 했던 그 일상생활에 산화가 이루어지는 반응, 산소에 의한 산화가 이루어지는 반응을 한번 찾아오라고 했어요. 그 한번 찾아보던가 또는 여기 산화하는 분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책에 있는 것 이외에 산화하는 반응이 산소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들 여러분들 찾아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기록해 오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세특 같은 곳에 여러분들 써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것은 뭐냐면 산소에 의한 산화 환원입니다.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 산소의 개수가 하나라도 늘으면 산화, 산소의 비율이 하나라도 줄면 환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산화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산화 환원의 동시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모든 산화 환원 반응이 모두 다 산소에 의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좀 어려운 얘기지만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도 산화 환원을 반응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이 화석연료 연소하면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2학년, 3학년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또 평소 알고 있으면 편하죠. 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입니다. 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인데 얘들이 탄소, 수소 개수는 중요치 않습니다. 탄소 개수는 그냥 생성되는 이 물질의 개수만 정할 뿐이죠. 반드시 생성분은 똑같습니다. 완전 연소가 되면 자 CO2가 나오고 H2O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생성분은 똑같아요. 근데 다만 이 개수가 다를 뿐이지 CO2H. 그리고 결국 이 CO2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온실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체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기온을 높이는 그러한 그런 기체입니다. 그러니까 화석 연료로 사용하면 우리에게 열이나 에너지를 줘서 좋긴 하지만 결국 여기서 나오는 생성 물질이 CO2이기 때문에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지구 온난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주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이 화석을 연소하면 CO2가 H2가 생기는데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용광로에서 철광석의 주성분인 Fe2O3는 산화철이죠. 철로 순수한 Fe2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O가 떨어져 나갔죠. 환원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은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을 배웠습니다. 산소를 얻으면 산화, 잃으면 환원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